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서울이 우리보다 더 발전된 도시라니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120년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여자 고등학교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이 돌아와서 한 한마디가 체코 교육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로 위험한 나라라는 이유로 이번 협력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돌아온 학생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우리가 알던 한국은 완전히 틀렸어요. 5분 만에 잃어버린 여권을 찾아주는 시스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미래적인 일상, 그리고 심야에도 완벽하게 안전한 거리까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17세의 여고생 카테리나의 증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학생들이 돌아와서 한 일입니다. 그들은 학교 시스템 전체를 한국화하자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명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체코 사회 전체가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을까요? 지금 바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한국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테리나입니다. 체코 프라하의 한 명문 여자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격렬하게 반대했던 한국 수학여행에서 제가 체험한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는 1903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명문 여학교입니다. 매년 봄, 전교생이 가장 기대하는 행사는 바로 수학여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파리, 런던, 로마 등 유럽 도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학생회에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 가보는 게 어때요? 솔직히 저는 그 제안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내는 학생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곳에 대해 저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들어본 것이라고는 북한과 대치 중인 위험한 나라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에 갈 곳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학부모 설명회에서도 저는 부모님과 함께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아시아는 문화가 완전히 다르고 언어 소통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친구들 중 절반 정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회의 열정적인 설득과 찬성하는 학생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결국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전교생 180명 중 120명이 찬성했고 저는 마지못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까지 저는 계속 회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전할까? 음식은 입에 맞을까? 언어 소통은 잘 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모님도 매일 연락하라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이 끝나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가 가졌던 모든 선입견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건물 자체부터가 놀라웠습니다. 프라하의 바쿰라프 하벨 공항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와 현대적인 수준은 비교가 불가능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은 마치 미래의 건물 같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친구 테레사가 비행기에서 내리다가 여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역시 외국에서는 일이 복잡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테레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담임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공항에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 예상과 정반대로 전개되었습니다. 공항 직원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관제센터에 연락했고 불과 몇 분 만에 테레사가 언제 어디서 여권을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촘촘하게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비행기 좌석에서 일어설 때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항공사 직원이 달려와 여권을 찾아주기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5분이었습니다. 테레사는 시계를 보며 세고 있었거든요.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체코였다면 최소 한두 시간, 어쩌면 하루 종일 걸려 해결될 일이 단 5분 만에 해결된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28명의 단체 여행객이었지만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을 통해 매우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심사관은 매우 친절했고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며 영어로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것도 순조로웠습니다. 여러 개의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가 질서정연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우리 항공편의 짐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짐 하나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우리 공항보다 훨씬 체계적이군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 내부의 안내 시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쓰인 표지판은 크고 명확해서 길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언어 소통 문제를 걱정했지만 그런 걱정은 완전히 기우였습니다. 택시를 타는 것도 질서정연했습니다. 바닥에는 노란색 선으로 대기구역이 표시되어 있어 순서대로 줄을 서면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택시기사님의 친절함은 더욱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는 차 속도를 늦추고 길가의 서울 명소들을 영어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불친절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체크인 절차는 매우 신속했고 프런트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객실 배정도 이미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객실 키를 받고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제가 가야 할 층으로 자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객실 키의 층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 첨단 기술과 자연의 조화.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강력히 반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한 편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6일이 어떤 놀라운 경험을 안겨줄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지하철을 체험하기 위해 호텔을 나섰습니다. 가이드는 오늘 전통적인 관광버스 대신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지하철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라하의 지하철은 때때로 연착되거나 붐비는데 서울은 어떨까요? 우리는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입구를 본 순간부터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벽에 설치된 대형 전자 게시판에 열차의 도착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시청 방면 2호선, 2분 후 도착. 열차는 정말 정확히 2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표를 사는 과정에서였습니다. 가이드는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꺼내라고 하더니 간단한 앱 하나를 다운로드하고 티머니 교통카드 기능을 등록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체코에도 교통카드가 있지만 미리 충전해야 하고 때로는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앱을 설치하고 몇 번의 간단한 터치를 거치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니 결제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동되었습니다. 가이드는 이제 타러 가자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스마트폰 하나로 지하철을 탈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개찰구 앞에 서서 스마트폰 화면을 센서에 가까이 대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별도의 카드도 현금도 필요 없었습니다. 정말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너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8명의 학생 전원이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한 명도 뒤처지는 사람 없이 순식간에 통과가 완료되었습니다. 체코에서는 가끔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아 뒷사람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자 또 다른 놀라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열차가 멈추는 위치와 줄을 서는 동선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스크린 도어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프라하의 지하철역 중에는 아직 이런 시설이 없는 곳이 많은데 이곳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자 게시판에 표시되는 열차 도착 시간도 정말 정확했습니다. 3분 후 도착이라고 하면 정말 정확히 3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친구 테레사는 시계를 보며 확인하더니 오차가 10초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체코 교통국이 이런 정시 운행을 배워야 한다며 감탄했습니다. 열차 내부에 들어서자 또 한 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은 물론 좌석 배치도 효율적이었고 노약자석 표시도 명확했습니다. 손잡이도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서서 가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열차 내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출입문 위 스크린에는 현재 위치와 다음 역까지 몇 정거장 남았는지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앱을 확인했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역에서 환승하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바닥에 다른 색깔로 안내선이 그려져 있어 초록색 선을 따라가면 2호선, 파란색 선을 따라가면 4호선이라는 식으로 매우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환승역이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도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어 무거운 짐을 가지고도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환승에 걸린 시간은 불과 3분이었습니다. 목적지역에 도착해서 나가는 것도 간단했습니다. 다시 스마트폰을 개찰구에 대자 요금이 자동으로 정산되었습니다. 우리가 탑승한 구간만큼만 정확하게 요금이 결제되었습니다. 현금을 준비할 필요도 거스름돈을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 자동화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는 버스도 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전자 게시판이 있어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오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었습니다. 3분 후 도착이라고 표시되자 버스는 정말 그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버스에 탈 때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결제했습니다. 운전기사 옆에 있는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별도로 표를 사거나 잔돈을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버스 내부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모든 정류장마다 음성 안내는 물론 전자 게시판으로 다음 정류장 이름이 안내되어 우리 같은 외국인도 목적지에 순조롭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기 전만 해도 복잡하고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친구들과 그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우리가 아는 어떤 도시보다도 편리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동의하시며 이런 시스템이라면 자가용이 전혀 필요 없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한 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프라하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고 빨랐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일상을 이렇게나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셋째 날, 우리의 예정된 일정은 경복궁 방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날씨는 무더웠고 기온은 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형적인 서울의 여름 날씨였습니다. 우리 체코 학생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지만 한국의 역사적인 랜드마크를 보기 위해 우리는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자 그 웅장한 모습에 우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대한 궁궐과 그 뒤로 펼쳐진 현대적인 도시의 조화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이드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줄 때 우리는 모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광장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우리 반 친구 중 한 명인 마가리타가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열사병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즉시 스마트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말을 못해서 영어로 말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유창한 영어로 응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자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외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처리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체코에서는 구급차가 오는데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 하물며 우리는 외국인이라 언어 소통도 어려우니 더 복잡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고한 지 불과 4분 만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는 광화문 방향에서 신속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니 정말 4분이 채 안 되어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빠른 반응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넓은 광장 안쪽까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찾아온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전문성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마가리타의 상태를 확인하고 혈압과 맥박을 재며 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태블릿 PC로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송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영어로 우리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단순한 열사병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응급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마가리타를 구급차에 태우는 과정도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목과 척추를 보호하는 장비를 사용해 안전하게 들 것에 고정했습니다. 저와 교장 선생님이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의 이송 과정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구급대원들은 마가리타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을 계속 확인하며 병원과 무선으로 교신하여
도착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구급차 안에서 한국의 응급 의료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부터 병원 이송, 그리고 병원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까지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의료진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마가리타는 즉시 진료실로 옮겨져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의 영어도 유창했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며 단순한 열사병으로 진단했고 치료를 받으면 금방 회복될 것이니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더위를 조심하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매우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 환자라고 해서 소홀히 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심하게 우리를 챙겨주었습니다. 마가리타가 의식을 회복하자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약 1시간 후 마가리타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고 치료 덕분에 안색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오늘 하루는 푹 쉬고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의료비도 놀라웠습니다. 외국인 응급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고 여행자 보험으로 대부분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병원 직원은 보험 처리를 위한 서류 절차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교장 선생님은 이런 긴급 상황 대처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다. 신고부터 구급차 도착, 병원 이송과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매우 체계적이고 신속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우리는 오늘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모두가 위급한 순간에 보여준 한국 사회의 대응 능력이 정말 놀랍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마가리타도 한국의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곳이 아니라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있는 사회라는 것을요. 긴급 상황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인간적인 배려는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넷째 날, 우리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학교와 교류 협정을 맺기 위한 사전 방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시아 학생들은 창의력 없이 그저 암기만 잘하는 공부벌레일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교육은 주입식 위주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런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건물 자체부터가 매우 현대적이고 창의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유리 벽면과 개방적인 구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복도 곳곳에는 학생들의 창작물과 연구 결과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물리실험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로봇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그 수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등학생이 만든 로봇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밀하고 복잡했습니다. 체코에서는 대학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화학실험실에서는 신소재 연구가 한창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신소재의 성질을 실험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진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곳은 컴퓨터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인공지능 도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말이죠. 그들은 실제로 머신러닝과 딥러닝 같은 고급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정으로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한 것은 로봇 제작 동아리 활동을 참관할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휠체어를 탄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준이 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봇 설계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다른 학생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며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아이디어는 정말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로봇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에 의미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팀원들도 민준의 아이디어에 열정적으로 호응했습니다. 그들은 장애를 가진 친구를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인정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전국 고등학생 로봇 제작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민준이 속한 팀의 작품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도 높지만 무엇보다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교 전체의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도 민준이 휠체어를 타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모두와 함께 수업을 듣고 프로젝트를 하고 경쟁했습니다.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도 매우 완벽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는 물론 화장실과 실험실 등 모든 시설이 휠체어가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학생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민준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장래의 보조공학 분야를 전공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공학자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우리 친구 테레사가 민준에게 학교 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친구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후에는 수업도 참관했습니다. 문학 시간에는 학생들이 자신이 창작한 소설을 발표하고 있었고, 역사 시간에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토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수업이 학생 중심이었고 창의적인 생각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음악실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작곡한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 국악기와 현대 악기를 결합한 독특한 편성이었습니다. 미술실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조형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를 둘러보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교육이 주입식이고 치열한 경쟁만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실제로는 창의력과 협동정신,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기르는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민준과 같은 장애 학생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통합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나서며 저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날 밤, 우리는 호텔에서 여행 경험을 정리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심야가 되자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편의점에 가서 야식을 사오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섰습니다. 이 깊은 밤에 외국 여학생들끼리 나가는 것이 안전할까?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체코에서는 도심이라도 심야에는 조심해야 할 구역이 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더 주의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는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친구들의 호기심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밖으로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서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분명히 새벽 2시인데도 거리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많았고 상점들의 간판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프라하의 심야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도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고 위험한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순찰 중인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경찰관은 우리를 보더니 친절하게 다가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인 것을 알고는 영어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봐 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경찰이 이렇게 친절한 것은 처음 경험해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코의 경찰은 보통 좀 더 격식 있고 엄격해서 시민들과 친근하게 대화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에 도착해서는 더욱 놀랐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편의점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점원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24시간 영업이 진짜였습니다. 체코에서는 심야에 문을 연 가게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편의점 점원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는 말하는 속도를 늦춰주었고 맛있는 과자와 음료수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컵라면을 끓여 먹겠냐고 물었는데 편의점에서 뜨거운 음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계산할 때도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했습니다. 우리도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점원은 영수증을 모바일로 저장할 수도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더니 영어로 한국 여행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친구 테레사가 길을 묻자
그분은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 앱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심지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깊은 밤에 낯선 외국인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떠나면서 한국에서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말해주었고 우리는 모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국에서 이런 친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서비스업 종사자가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친절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마지막 골목길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CCTV가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비상벨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치안시설이 정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위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배려로 느껴졌습니다. 길거리도 매우 깨끗했습니다. 심야인데도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곳곳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결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야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테레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막상 나와보니 프라하보다 더 안전한 것 같아. 다른 친구들도 동의했습니다. 거리가 밝고 사람들이 친절하며 경찰이 있고 무엇보다 위험한 상황을 전혀 겪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들만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리타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서울은 프라하보다 안전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얄팍하고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북한과 대치 중인 나라라는 이유만으로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실제로는 치안 시스템이 완벽하고 시민의식이 높아 사회 전체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동의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실제로 나와보니 프라하 시내보다 훨씬 안전하고 깨끗하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친절한 시민들, 그리고 완벽한 치안 시스템 모두가 인상 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에 서울거리에서 느꼈던 안전함과 따뜻함이 이번 여행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을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체코로 돌아오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관심이었습니다. 처음에 그토록 반대했던 저는 이제 한국의 놀라움을 알리는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라하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익숙한 고향 땅인데도 왠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부터 이미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이 정확하지 않았고 예정보다 12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서울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시간표대로 정확히 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체코에 돌아와 보니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간 첫날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우리는 모여서 서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단순한 여행 자랑으로 여기는 듯 했지만 우리는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재미있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체험한 시스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스템, 5분 만에 잃어버린 여권을 찾아주는 효율성, 심야에도 안전한 거리. 이런 이야기를 하자 반 친구들은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해?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하철 앱 화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버스 도착 시간, 깨끗한 병원 시설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놀라워했던 것은 응급 시스템이었습니다. 마가리타가 쓰러졌을 때 4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체코에서는 구급차가 최소 15분에서 20분은 걸리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우리의 이야기는 다른 학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후배들도 우리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던 학생들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전교생 조회 시간에 여행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모든 선생님, 그리고 전교생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처음에 여행을 반대했던 제가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여행을 강력하게 반대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위험하고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상상과 완전히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교통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정확한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점은 그들에게 매우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체코에서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리타는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라 더욱 생생했습니다. 4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 실시간으로 병원과 연계되는 시스템, 전문적이고 신속한 치료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테레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본 교육 현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학생 민준이 로봇 제작팀을 이끌어 우승하는 모습, 그리고 학교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통합교육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새벽 2시에 서울거리에서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서울은 프라하보다 안전해요. 강당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학생들은 오랫동안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레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온 제안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교통 시스템 개선, 응급 구조 시스템 보강, 교육 방식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우리 학교도 한국처럼 변해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당황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체계적인 개선 요구를 해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도 서로를 쳐다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학교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의 제안서가 교직원 회의에서 논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화라는 단어가 회의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너무 순진하다고 말했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진지하게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학부모들이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가리타의 어머니는 완전히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다. 체코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데에는 예산도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어른들의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른들이 결정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능동적인 시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석 달 후 우리의 한국 여행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생들의 여행 경험담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체코 사회 전체가 주목하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일부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드디어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출입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의 출입증 대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편리함이 우리 학교에서도 실현되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출입증을 잃어버릴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도서관 시스템도 바뀌었습니다. 도서 대출과 반납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도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보았던 효율적인 시스템들이 하나둘씩 우리 학교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도 전면 재검토되었습니다. 마가리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교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 한국 여행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마가리타의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 기반 시설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부모회 모임에서는 한국의 교육 방식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상에 깊이 매료되어 대학에서 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리타는 의료인이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에 감동받아 응급의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딸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계십니다. 저는 도시계획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체계적인 도시 기반 시설과 친환경적인 시설들을 보며 도시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장래에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체코 내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루노와 오스트라바의 몇몇 학교에서 우리에게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다른 학교들을 방문하여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우리 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안해 온 것입니다. 내년에는 민준을 비롯한 한국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민준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체코의 역사와 문화에 큰 관심을 보였고 우리는 한국의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교류야말로 진정한 국제교육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달이 지난 오늘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짧은 일주일의 여행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여행을 다녀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변화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토록 반대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과 체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약속대로 학교 시설과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셨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 덕분에 학교 생활이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출입 관리부터 도서관 이용, 급식 신청까지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도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교내에 자동 심장 충격기 AED가 설치되었고 모든 선생님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 상황 발생 시 병원과의 연락체계가 시스템화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교육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보았던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교육 방법이 우리 수업에도 도입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과 시설 개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민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학교는 통합교육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휠체어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을 확충했고 장애 학생들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들을 도입했습니다. 올해 봄 드디어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민준을 포함한 5명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1년 전 한국에서 만났던 민준과 재회하는 순간은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었고 체코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과 다른 한국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학업에 대한 열정과 창의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민준이 참여한 로봇 제작 동아리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문화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한국의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그들에게 체코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놀라운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금방 체코어를 배워 현지 학생들과 자유롭게 소통했고 자신이 개발했던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로봇을 체코 환경에 맞게 개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변화도 컸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저는 도시계획학과에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도시 기반 시설의 영감을 받아 장래의 도시계획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테레사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국제관계학을 배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가리타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에 반대했던 학부모들은 이제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가리타의 어머니는 심지어 한국어 학습반을 열어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계십니다. 지역사회의 변화도 느껴졌습니다. 프라하 시내에 한국 음식점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서점에는 한국 관련 서적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한국어 학원도 생겨났습니다. 다른 학교들의 한국 수학 여행도 급증했습니다. 우리의 경험담이 알려지면서 프라하 지역의 여러 학교들이
한국을 수학 여행 목적지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들 학교에 조언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체코 교육부에서 우리 학교의 변화 사례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교를 개선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고 전국 다른 학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올해 여름 저를 포함한 몇몇 학생들은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도시 기반 시설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에서도 우리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 강력하게 반대했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새로운 기회를 거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변화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의지,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진정한 성숙함이었습니다. 민준이 우리에게 남긴 편지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서로에게서 배울 때 진정으로 멋진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작은 용기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확신합니다.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개인이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년 전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의 두려움과 걱정은 이제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여행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시스템, 그리고 깨달은 가치들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과 체코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날까지 저 또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제 인생을 바꾼 그 여행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체코 명문 여학교 학생들이 한국 여행 후 학교 전체를 뒤바꾼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